Trailbl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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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blazer. 네, 파파 게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줄 차량은 바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숲속을 거니다 아니면 숲속을 산책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만큼 이 차량을 이제 뭐 숲속을 헤쳐나가다 뭐 이런 것처럼 작은 SUV 장르의 이름에 어울립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이 RS 등급으로서 조금 더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 지향하는 옵션이 가득 담겨져 있고, 이 RS를 추구하는 게 보면 고성능을 좀 많이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크롬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블랙이랑 레드 포인트를 많이 줘서 이 차가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롬보다는 블랙 크롬이나 이런 레드 혹은 이제 하이그로시 블랙을 이렇게 마감을 줘서 이 차가 고성능을 지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아래쪽에 범퍼가 굉장히 그 에어로다이나믹 형상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스타일이 변화돼서 이 차량 레터링을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차가 과연 어떤 걸 추구하는지 딱 겉만 봤을 때는 느낌이 딱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만큼 이 아래쪽에도 보시면 카본 무늬로 이렇게 립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BMW를 이제 예를 들자면은 BMW도 노멀 모델 같은 경우 크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M 패키지나 뭐 M 시리즈 같은 거 보면은 크롬이 전부 다 빠지고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블랙 시리즈나 뭐 블랙 패키지 이런 걸 넣게 되면은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블랙으로 마감을 된 걸 볼 수 있는데, 블랙이랑 레드는 강렬하고 빠르고 뭐 그런 스포츠성이 강조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RS가 붙은 만큼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할 것 같고요. 이 심지어 이 로고도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헤드라이트가 좀 특이한 게, 저는 처음에 이 차를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 이 위에가 헤드라이트인 줄 당연히 알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가 방향지시대랑 데일라이트가 돼 있고 아래쪽이 이쪽 방향에 안개등 자리가 이제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이렇게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옆쪽으로 방향지시등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면으로 왔을 때 이 차량은 소형 SUV 장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8인치 휠과 함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소형 SUV지만 RS가 붙은 만큼 올로드 지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제 휀다 커버랑 이런 게 다 플라스틱 마감으로 돼 있어서 뭐 간단한 기스나 이런 거 생겨도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크롬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크롬이 없어요. RS 모델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생뚱맞게 크롬 버튼이 보이는데, 이건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크롬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거랑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자,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후면부에 보시면은 SUV랑 생김새가 똑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쉐보레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이게 배기구인 줄 알았는데 배기구가 아니라 그냥 가짜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구는 양쪽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디퓨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카본 무늬가 적용된 범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와이퍼 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불만을 제기했던, 이거 안쪽에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했던 건데, 이 위쪽으로는 브레이크 보조 제동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도 이 트렁크를 열기 편하게끔 스위치가 아래쪽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도도 안쪽에 이제 레버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보다 이 각도 조절하는 거는 좀 설정하는 건 좀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특이한 게 도어 램프처럼 트렁크 램프가 이 아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제가 처음에 그 쉐보레 마크가 이 아래 빔 프로젝트처럼 써 있길래 여기다 발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나? 아니면 이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불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쪽에 수납 공간도 소형 SUV 치고 굉장히 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는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오디오 울림통이랑 그냥 간단한 게 있는데, 저것도 요 울림통을 빼버리고 좀 이렇게 정돈만 잘하면 좀 더 넓은 수납 공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쪽 위에 스위치가 되는 거 볼 수가 있고, RS 모델의 옵션을 넣게 되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는 소형 SUV라서 높이가 적당하기 때문에 타고 내린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보통 이제 SUV 장르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추가로 적용해 가지고 발판을 밟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발판이 없어도 그냥 승용차처럼 타고 내리기가 편한데, 여기가 굴곡이 조금 져 있어서 내릴 때는 발이 이쪽에나 아니면 문 쪽에 이렇게 닿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요 점은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에, 이게 플라스틱에다가 지금 스테치를 박아 놓은 건지 이걸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박아 놨지? 이게 되게 소재가 되게 신기한 소재가 여기에 이렇게 딱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말랑말랑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딱딱하고 플라스틱 느낌인데 스태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레드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블랙 앤 레드가 이 차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 이제 계기판 보시면은 RS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바늘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으로 이렇게 레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적용이 되는데 얘는 너무 투박하게 생겼어요. 요즘에 이제 현대기아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위쪽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예쁘고 간결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 쉐보레 같은 경우 아직 이런 그 하이패스나 이런 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달려있는 이런 실내 룸램프나 이런 스위치들도 진짜 옛날 차 타는 느낌 같아요. 네, 이 룸밀러도 제대로 달려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엄청 소형차들 타보면 진짜 조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난 좀 별로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네, 별로고요. 앞쪽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도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데, 선이 없어도 무선으로 이렇게 테더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굳이 준비 안 해도 이쪽 안에다가 이렇게 무선 충전기에다가 올려만 놔도 여기에 표기가 되니까 이런 점은 굉장히 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 위쪽에 싱크 위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차가 핸들 열선이 도대체 어딨지 이렇게 했는데 요 위에 적용이 되어 있고, 제가 처음에 이 차를 받아서 이렇게 잠깐 타서 이렇게 시내에 나왔는데 껴들다가 잘못해서 그 비상 깜빡이를 켰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막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 우측에 살짝 숨어져 있어서 조금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순정틱하게 엄청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표기가 안 돼서 막 위에도 보고 막 되게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은 무선 카플레이 충전기도 있고, C타입 충전 고속 충전 포트도 있고, 그다음에 업글을 위한 SD 카드 슬롯이 있고요. 그다음에 3.5파이 억스 그 버튼이랑 그다음에 USB 포트가 이렇게 또 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 차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차선 이탈 감지랑 그다음에 그 차세 제어 장치 끄는 버튼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 깃발을 누르게 되면은, 이건 뭐 깃발은 뭐 안 봐도 뭐 엄청 빠른 버튼이겠죠. 스포츠 버튼 비슷하게. 네, 그리고 이 AW 기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불편한 게 이 RS 노브, 기아 노브가 있는데, 이게 뒤에다 놓고 변속을 할 때 보통 이제 패드 시프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인데, 얘네들이 이게 말리부 때부터 시작해서 고질적으로 계속 이 옆에다가 달아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안 써봐서 좀 불편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심지어 이 뒤에 스티어링 뒤에다가 스위치가 잔뜩 있는데, 저는 이게 패드 시프트인 줄 알고 계속 누르게 돼요. 근데 이게 오디오 조절하고 막 이런 버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없길 바라고요. 처음부터 썼던 분들은 익숙해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안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은 굉장히 뭐 지금까지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수납 공간도 생각보다 넓고요. 네, 이쪽 컵홀더도 당연히 있고, 이쪽에 이제 뭐 핸드폰 간단하게 꼽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뭐 이 뒤쪽으로도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최근에 인스타로 제가 협찬을 받은 탈취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네, 요거를 깨알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파파게러지는 뭐 광고비를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 뭐 하냐 이런데, 저희는 사실 광고비랑 별로 상관없이 뭐 광고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아래쪽에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2단으로 된 암레스트가 있는데, 이 암레스트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쪽에 있고, 또 깊게 안쪽으로 깊게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면은 안 움직이는구나. 네,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은 이제 대충 설명이 됐으니까 뒤쪽으로 가는데, 이 차에 앞서서 이제 이 위에 보시면은 HUD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HUD가 유리창에 직접 비추는 방식이 아니라 미니쿠퍼처럼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요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은 요게 이제 들어가면서 꺼질 수도 있고요. 라이트가 수입차처럼 여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수입차처럼 이렇게 오토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한번 뒤쪽 자리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탑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트가 이제 얇고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조금 넓은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트 각도가 조절이 안 되고 좀 수직으로 좀 세워져 있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오래 타면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제 열게 되면은 이 센터 쪽에 컵홀더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USB 충전이랑 뭐 그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납 공간에는 사실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충전하면서 핸드폰을 간단하게 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열선 스위치가 따로 적용되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썬루프를 열게 되면 뒤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뒤쪽에는 제 기준으로서 오래 타기에는 좀 힘든데, 이 차가 그래도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소형치고는 꽤 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를 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핸들 그립감은 이제 뭐 나쁘진 않고요. 이 차량은 소형 SUV인데 어디서 많이 봤던 이제 HUD랑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아까도 외관을 설명했듯이 이제 미니 쿠퍼를 많이 닮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의 엔진도 미니 쿠퍼랑 똑같이 3기통이에요. 1.35L 얘는 터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력은 한 156마력 정도 나오고요. 제로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감 제로백은 한 뭐 5초대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트링크 서스펜션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제트링크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 배분을 이렇게 좀 분배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 향상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주행 중에도 사륜 모드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륜은 옵션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륜인데, 이 올로드 지향 같은 경우는 굳이 사륜은 뭐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뭐 왜냐면은 공도 올로드 지향성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륜 없이도 그냥 2륜으로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하고 되고, 막상 사륜을 한다고 해도 이 AWB 버튼을 별로 누를 것 같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사륜을 꼭 원하시는 분들은 사륜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해서 제가 아까 이따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이제 안티 액티브 노이즈인가 뭐 그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이 돼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나오는 그 노이즈의 주파수를 읽어서 이 안쪽에 스피커를 통해서 그 반대되는 주파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주파수를 이렇게 산성, 알카리성 해가지고 중성을 만드는 것처럼 소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성을 맞춰서 이제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SUV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좀 놀라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차 분류임에도 굉장한 옵션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하면은 얘가 경고음을 딱 알려줘서 브레이크를 먼저 잡아주는 그런 전방 충돌 감지나, 혹은 이제 이렇게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이 사각지대 센서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선을 넘게 되면 차선 이탈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차선 이탈을 안 되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조향을 도와줍니다. 이 차량 이제 디젤이 아니라 휘발유 차량이고 1.35L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도 부족함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소음도 굉장히 좋고, 코너도 제트링크 서스펜션을 해서 굉장히 좋은 점,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를 타봤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차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형 SUV 장르 중에서도 뭐 온로드를 지향하는지 오프로드 지향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 지향한 SUV도 전통적인 스타일의 짐리 같은 그런 차량들도 한국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트레일 블레이저 시승을 마친 파파게레지였습니다. 좋아요랑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요.
싫으신 분들은 싫어요 누르시고 아래 악플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